안녕하십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손지민 아나운서. 네. 12월 29일입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한 해 동안 대구 경북에 살고 계신 또는 대구 경북 출신으로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다양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한 아침마당 대구. 올해 마지막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초대 손님들이 아침마당 대구를 찾아오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함께 웃고 공감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네. 쭉 한번 제가 세월해 보니까 무려 120여 분이나 출연을 하셨고요. 그중에서 두 마리의 견공도 있었는데 다들 기억하시겠죠? 저 기억납니다. 네. 참 많은 분들이 함께 했었는데 그중에서 우리 김쌤과 윤정 씨는 어떤 분들이 기억에 남으세요? 원래도 뭐 우리 지역에 화제의 인물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 특히 저는 좀 끌리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 유독 많이 나오셨다는 기억이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중에서 그 문경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해외 여행을 가신 선생님도 있었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서 뮤지컬 동아리 만든 선생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줄넘기 지도에 놀이 교육까지 하는 선생님, 그다음에 맨발 학교 교감 선생님도 있었잖아요. 또 빠진 분 없나? 아니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간 출연하셨던 분들이 쫙 얼굴들이 맞아요. 스쳐가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래퍼로 변신했던 우리 79 할머니들 막 이렇게 변신해 오셨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경공 두 마리 얘기하셨는데 우리 또 매개치유견이었던 복동이 있었죠. 복동이야. 그다음에 또 구조견 혜태 네,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있다. 육아와 출산으로 경력 단절됐던 우리 분들이 자신들의 꿈을 펼쳐가는 그런 이야기 손님들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두 분 말씀해 주시니까 다 기억이 나는데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요.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신 120여 분 가운데 특히 강한 인상을 남기신 5분의 이야기 손님을 다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 아침마당 대구 마지막 시간에는요. 올해 우리 아침마당 대구를 빛냈던 주인공이자 다시 보고 싶은 얼굴들을 모셔봤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나와주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다. 기억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시 뵈니까 정말 더 네, 반갑네요.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스튜디오에 다시 나오셨는데 네. 우리 대구 경북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에서 재활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윤환입니다. 저희 병원은 존엄 케어로 2월에 여기 출연을 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억이 나요. 2월에 아침마당 대구 찾아오셔서 요양원과 요양병원 운영하시면서 존엄 케어를 실천하고 있는 이야기 자세하게 들려주셨는데 잘 지내셨죠? 병원도 네네네. 왠지 붐볐을 것 같은데. 네네. 개인적으로도 전화가 많이 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병원을 가야 되는지, 또 어떤 기준으로 병원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예, 네. 워낙 주제도 관심이 있었고 말씀도 워낙 잘해주셔서 네. 방송 나간 다음에 화제가 될 줄 알았습니다. 예,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나눠보더라고요. 선생님도 다시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맨발학교 교감이자 동대구 초 교감 김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맨발학교 김은정 교감 선생님 다시 뵈니까 얼굴도 물론 떠오르지만 그 뽀얗고 복숭아빛 같았던 맨발이 떠오르는데요. 아마 방송 후에 맨발학교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겠죠? 네, 2023년은 맨발 걷기에 열풍을 지나 광풍을 맞은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맨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고조되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회원 수도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각 지회도 또 많이 늘어났어요. 또 맨발 명소도 또 각 지자체에서 많이 만들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들을 얘기가 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도 역시 선생님입니다. 다시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상격중학교 생활안전부장 임민식입니다. 임민식 선생님은 올해 3월에 출연하셔가지고 학교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드는 우리 상격중학교 친구들의 이야기들 들려주셨는데요. 자, 12월입니다.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올해 한 해 동안 쭉 학교 폭력이 없었는지. 예,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고 네. 그렇지만 아이들 관계 회복에 좀 힘쓰다 보니까 현재까지 심의로 처리된 건 없습니다. 역시나. 학교도 올해 좀 다사다난했는데 그래도 우리 임민식 선생님 학교는
무탈했군요. 그렇군요. 네, 잠시 후에 좀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분도 다시 나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출산과 육아라는 경력 단절이 아닌 출산과 육아라는 위대한 경력을 보유하고 또 새로운 도전과 다양한 경력을 쌓고 있는 작가이자 강사 이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영은 작가님처럼 육아라는 위대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주부, 작가, 글쓰기 코치 등 다양한 페르소나로 활동하고 있는 박지연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 작가님, 박 작가님. 아, 정말 저도 기억이 나요. 출산과 육아라는 그 경력 단절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예. 많은 주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셨는데 그 사이에 작가님 리스트가 좀 많아졌다고 책을 또 출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성영경 작가와 지난번에 함께 출연했던 예. 이혜진 작가 그리고 옆에 계신 박지연 작가님과 함께 네. 엄마 한잔하고 올게라는 책을 2주 전에 따끈따끈한 순간으로 출간이 2주 전에요.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제대로 들은 거 맞죠? 한 잔? 이 한 잔이요? 네, 커피가 될 수도 있고 네,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박지연 작가님도 책 출판하셨다면서요. 저는 이 책을 같이 쓰고 있었는데 이게 우연은 아니지만 아침마당 출연하고 난 뒤에 제가 좀 쓰고 싶었던 글이 있었어요. 네. 그 글을 바로 집필을 해서 한 달 전에 출간을 했습니다. 제목은 꿈이 있는 엄마의 7가지 페르소나라고. 지난번 출연 때도 느꼈어요. 참 부지런하세요. 두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책 제목도 멋진데요. 이렇게 다시 보는 얼굴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윤정 씨, 김쌤. 저는 뭐 오늘 출연하신 분들 보니까 일단 반갑죠. 예. 다시 보니까 또 얼굴 더 좋아지셔서 더 반가운데 그냥 이참에 이분들만 모실 게 아니라 저희 아침마다 출연하신 분들 다 모아서 송년 모임을 그냥 파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윤정 씨가 한번 쏘는 건가?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시다는 거죠. 저도 그 마음이에요. 근데 그 방송 나오셔가지고 이야기 들었을 때도 재밌었는데 그쵸. 그 뒷이야기가 원래 더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그러고 난 뒤에 뭐 어떤 변화가 있었다 혹은 더 안 좋았다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또 모신 게 아닐까 싶은데 맞죠? 네. 저는 진짜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은 기분으로 경청하고 듣겠습니다. 예, 할 얘기가 많습니다. 먼저 이윤환 이사장님, 네, 올 네, 2월에 출연하셨잖아요. 네. 저 방송 나간 다음에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가 아니 우리 지역에 이런 요양병원이 있었어요라는 이야기였거든요. 네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문의들을 많이 하셨어요? 방송 이후에. 보통 우리 환자분, 보호자분들이 각자 질환이 다 다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중풍이 있으신 분들은 재활병원을 가야 되고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요양원에도 갈 수도 있고 요양병원에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환에 따라 가지고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는 분도 계셨고 그럼 재활병원이든 요양병원이든 어느 한 군데를 선택을 했을 때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나는 어떤 곳을 가야 되나 어떤 기준으로 과연 그곳은 냄새가 안 나는 곳인가 그다음에 간병사 숫자가 얼마나 있는 곳인가 이런 걸 세부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준들이 생겼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사장님이 경영하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는 이제 거동에 불편한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또 아름다운 삶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존중 케어를 실현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뭐 너무 예전에 봐가지고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거나 또 못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존엄 케어 그리고 사무 이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흔히 이제 우리 요양병원이라 생각하면 부정적인 인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자를 묶어놓고 기저귀 채워놓고 막 욕창이 생기고 환자의 인권을 억압한다는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반대로 하는 게 존엄케어입니다. 그래서 직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니라 환자 위주의 서비스로 그래서 인간들의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개념에서 존엄케어를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냄새를 없애고 낙상을 없애고 욕창을 없애고 화상을 없애는 사무. 예. 그다음에 기저귀를 탈피하고 억제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탈. 이 사무 이탈 서비스를 존엄케어 서비스의 근간이라고 예. 명명합니다. 지난번에도 그 말씀 해주셔서 화제가 됐는데 네. 방송 이후에 병원에도 혹시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이후에 사실 요양병원부터는 저희가 계속 이런 서비스를 10년 전부터 해왔었고요. 네. 근데 올해 저희가 이제 3월에 이제 재활병원 중에 저희가 재활의료기관이라는 재활전문병원 정부 지정병원이 되었어요. 예. 오. 과거에 10년 동안 존엄케어를 하게 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간병비 보험이 안 되는 우리 한국 현실 때문에 네. 간병비 없는 분들은 저희 병원이 좋지만 간병비 없어서 저희 병원 입원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재활병원으로 저희 병원을 바꾸게 되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받으니까 이게
간병비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비용 부담이 이제. 네. 근데 그게 재활병원의 기능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재활병원이 일반 재활병원이 아니라 정부 지정병원이 되는 게 올해 3월에 저희가 그런 인증을 기준을 통과를 해서 전국에 53개 병원이 있는데 수도권에 많고요. 지방에는 많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경북 북부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그 지정을 받았고 그만큼 환자분들이 혜택이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로봇 치료, 그다음에 언어 치료, 인지 치료 이런 것들은 다 비급여거든요. 다 환자분들 100%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정부 지정병원에서는 전부 다 보험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 급여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면서 더 많은 의료 혜택을 부담을 좀 줄이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정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병원에서는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좀 시스템들을 또 갖춰야 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게 이 금액적으로 비급여 혜택이 급여 혜택으로 바뀌면서 한전 비용 부담은 줄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혜택은 뭐냐면 대상이 늘어납니다. 기존 재활병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활병원들은 뇌척수 질환만 입원할 수 있어요. 뇌졸중, 뇌경색, 파킨슨, 척수마비 이런 4가지 질환만 이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재활의료기관이 지정이 되고 나면 고관절 수술 환자는 30일까지 그다음에 비사용 전공이라는 환자는 60일까지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기존에는 다 우리 도수치료라고 하죠. 내 돈 주고 받아야 되는 치료가 건강보험 혜택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고관절 수술을 했어요. 고관절 수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수술이 회복이 되기 전까지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바로 못 걷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하루에 4시간씩 이 재활의료기관 지정병원에서는 재활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한 달 정도 치료하게 되면 요양병원 안 가고 걸어서 집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사용 증후군은 용어가 좀 어려워요. 근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비사용, 사용하지 않아서 증후군, 거동이 힘든 환자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병원급 2차 병원이라면 우리가 동네에 있는 병원부터 폐렴이든 당뇨든 수술이든 처치든 내과적, 외과적 수술 처치 모든 이후에 치료는 끝났어요. 근데 거동이 힘들어졌어요. 그런 환자는 못 걷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자님 어르신이 70대 된 어르신들인데 갑자기 폐렴이 오셨어요. 그럼 병원에 가셨는데 폐렴 치료는 끝났습니다. 근데 2주 동안 입원해 계시다 보니까 거동이 힘들어졌어요. 다리 힘이 풀려서. 이런 경우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이 재활의료기관에서는 60일간 하루 4시간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재활의료기관으로 정부 지정이 된 게 몇 월입니까? 올 3월입니다. 3월이요. 여기 저희 방송은 2월이었고. 2월이었고 그 다음. 저희 방송에 뭔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치료실 같은 것도 갖춰졌다고 들었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재활의료기관은 전국에 몇 개 되지 않는데요. 요양병원 운영을 하면서 조동케어를 하다 보니까 묵지 않는 서비스, 욕창 안 생긴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환자들의 불편함을 저희가 해소를 해드렸는데 이 재활병원, 요양병원 아니다 보니까 이 재활병원의 환자들이 제일 불편한 건 뭔가를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활 환자들, 특히 뇌졸중 환자들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가제 내성균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대학병원에 가면 항생제 많이 쓰잖아요. 항생제 안 듣는 병. 항생제를 쓰니까 균도 같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VRE-CR이라는 내성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균은 코로나와는 달리 접촉 감염 위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재활치료를 이런 환자들이 재활치료를 안 해주면 우리가 중풍 환자들, 뇌출혈 뇌경색 환자들은 6개월만 치료를 잘 해주면 누워왔다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한 3, 4개월 동안 격리돼야 돼요. 격리가 되면 재활치료가 못 들어가게 되면 이 환자는 영구장애가 나와요. 근데 이걸 대한민국에서 어떤 재활병원도 해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최초로 재활병원 내에서 독립 건물을 만들어서 독립치료실을 갖추고 균 환자들을 위한 병원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한국 최초 모델이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 오는 환자들의 거의 한 70% 이상이 다 수도권 환자들이시고 이게 대구 경북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오는 환자군들이 생기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직원들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이에요. 혹시 내가 감염되면 어떡하나.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직원들을 안심시키면서 정상인은 괜찮다. 그렇지만 이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인데 아무도 해결하지 않은 일이어서 이건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을 했었습니다. 윤정 씨 표정을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된 표정인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그러니까 환자 본인 부담도 훨씬 줄어들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병원에서 잘 안 받아주는 그런 환자들도 직접
치료실과 치료 시스템을 갖추고 받을 네, 그 치료를 네, 네. 해주신다 그런 얘기잖아요. 네. 이해됐죠? 네, 됐어요. 근데 이렇게 소문이 나면은 오늘 또 방송 오시고 난 뒤에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몰려오실 것 같은데. 그럴 수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게 아름아름 입소문으로 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렇게 전파가 되다 보니까 특히 또 이런 뇌성균 환자도 저희가 받았지만 또 중증 환자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막 인공호흡기를 앓고 있는 환자들, 그다음에 욕창이 있는 환자들, 그다음에 의식 없는 환자들. 원래 이런 환자는 재활치료 하지 않거든요. 또 손도 많이 간다고 해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받지 않습니다. 네. 거의 개인 간병 써야 돼요. 그럼 개인 간병 쓰면 한 달에 비용이 얼마 들어갈까요? 한 400만 원씩 들어갑니다, 매달. 네. 근데 그런 분들을 간호간병에서 받아주게 되면 한 달에 비용이 굉장히 10분의 1로 낮아지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직 우리 한국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한 모델이었는데 이번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재활병원에서 재활치료 받으면서 충분히 재활치료 통해서 집으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이 된 거죠. 저 참 이렇게 훌륭한 말씀하시는데 이런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타지에서도 이렇게 많이 오면은 네. 대구 경북 그 계신 어르신들이 또 손해 보는 거 아닌가 그런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처음에는 이제 160병상 시작했는데 지금 200병상이 넘고요. 네. 곧 병동 이제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이제 요양병원에서 운영하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자리가 없어서 못 오진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면서 표정이 이 요양병원이 점점 더 발전하고 있어서 네. 참 뿌듯하다라는 걸 저희가 느낄 수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출연하셔서도 나 물리치료를 하도 시작해서 이렇게 요양병원 경영하고 있는데 난 참 행복한 경영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났는데 여전히 그렇게 행복한 경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그 사실은 이게 조동 케어라는 건 환자들한테는 좋은 서비스예요. 근데 직원들한테는 힘들 수밖에 네. 없는 일이고 조동 케어도 힘든 일이지만 이 내성균한테 처음 받자고 했을 때 네. 누구든지 경험 보여지지 않은 일에 대한 굉장히 겁나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혹시나 감염이 되면 어떨까? 내 아이들한테 전염이 되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직원들한테 이 환자들에게는 사실은 연구장애가 남는 부분이고 그 골든타임을 지켜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환자들 그만큼 혜택을 많이 보는 게 되는 거다. 근데 그 첫 발을 아무도 안 떼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고 설득을 했을 때 직원들이 다 따라주셨어요. 사실 그게 아니었으면 저희도 시작을 못했을 거고 왜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다른 병원에서도 그런 환자를 안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손 많이 가는 중증 환자분들 사실은 개인 간병 쓰면 간병사님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하면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나 우리 간호사들이 그만큼 환자를 자주 들여다봐야 되고 케어를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로딩 그러니까 말 그대로 힘든 일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을 거부하지 않고 또 가난한 환자들 위해 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이 앞장서 주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행복한 경영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이사장님과 우리 병원에 있는 직원분들 건강을 위해서 맨발 걷기 좀 많이 하시고 교감 선생님, 네. 맨발 학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네. 방송 나간 이후에. 네, 뭐 아까 많았죠. 학교에 찾아온 학생도 많았다고 얘기하셨는데 가장 눈에 띄는 뭐 에피소드 같은 거 뭐가 예. 있었을까요? 그날 방송을 하고 바로 이제 방송이 나온 날 오후에 교무실에 어떤 83세 어르신께서 예. 찾아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이제 문을 여시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아침마당 보고 교감 선생님한테 발바닥 공부하러 왔습니다. 놀라셨겠어요. 맨발 공부가 아니고 발바닥 공부를 해서 저희들 다 빵 터졌습니다. 신조가 생긴 거죠. 네. 발바닥 공부를 하시고 오셔가지고 보니까 태권도 구단이세요. 몸을 평상시에 네. 관심이 많으시고 이러신 분이었는데 그날 방송을 보고 바로 액션 하신 거죠. 오셔가지고 한쪽 조끼에 한쪽 주머니에서는 볼펜이 나오고 이쪽에서는 수첩이 나오고 딱 받아 적을 자세를 해서 저에게 공부 이제 맨발 걷기가 더 좋은 점 방송보다 더 깊은 공부를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고 가신 아주 가슴이 뿌듯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가 많이 오셨어요. 학교 단위에서도 많이 좀 도움을 받고도 오셨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맨발 걷기에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우리 교감 선생님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산 초등학교에서
지금 KBS 아침마당을 보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맨발학교 회원님들도 계시고 한데요. 아유, 함께 하신 분들 꽤 되시는데요. 굉장히 지금 100여 분이 여러 분이 넘었죠. 오, 100여 분. 네. 맨발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시고요. 예, 지금 열심히 걷고 계십니다. 평소보다 많아진 거죠? 예, 많아진 거죠. 공룡파의 힘이 이렇게 강력한 공중파의 힘을 저도 느끼셨어요. 계속 지금 오고 계시거든요. 오늘 한 70분쯤 좀 되실 것 같아요. 더 뒤에 더 많이 오셨어요. 예. 계속 오고 계셔요. 아까 보니까 지산초등학교라고 적혀 네네. 있던데. 아, 연령대도 다양해요. 어린아이들도. 여기는 이제 저희 학교예요. 학교인데 네. 이제 저희 학교는 한 700명이 전교생인데 예. 아이들은 아침에 일찍 오면 가방 두고 그다음에 맨발로 뛰고 걷고 수업하기 전에 아이들을 발을 자극하면 뇌가 굉장히 시원해져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열공이 아니라 발공, 발바닥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걸 저희가 두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아까 보니까 할머니께서도 이렇게 가방을 들고 조심조심 걸어가시고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걷고 연령대가 더 확 늘어났다고 봐야 될까요?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보면 아이들 전교생을 맨발로 걷게 하고 그리고 하니까 아침에 이제 맨발을 걸으니까 어머니도 오시고 할머니도 1학년 데리고 오시면서 같이 걸으시고 하다 보니까 할머니도 혈압약을 끊게 되고 뭐 당뇨도 아주 좋은 호전 반응을 많이 보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주민들이 다 지금 많이 저녁에 많이 걸으세요. 그러면 뭐 모든 초등학교가 다 맨발 걷기 명소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 그렇죠. 사실은 맨발 걷기 명소는 우리가 뭐 좋은 곳도 많지만은 매일 거기를 갈 수가 없으니 제일 좋은 명소는 우리 집 가까운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학교마다 이제 또 사정이 달라서 다 열 수는 없어요. 학교마다 형편이 다르니까 열어준 학교는 감사한 거죠. 저런 우리 이제 지산초등학교나 저런 곳은 굉장히 감사한 거.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열어주면은 주민들이 와서 걸으시는 거죠. 최고의 명소는 가까운 집. 학교 가까운 운동장인데 거기서 걸을 때도 이제 저희들이 학교에 휴지도 주워드리고 여름에는 잡초도 뽑아주고 그럼 서로 윈윈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아니 근데 뭐 어른들이야 본인이 걷고 싶어서 맨발 벗고 걷는데 아이들한테 맨발로 신발 벗고 걸어보자. 그러면 좋아할 것 같기도 한데 애들 선뜻 잘 벗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신발을.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처음에 흙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있어요. 또 찔릴까 봐 그런 걱정도 하고 하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교육을 하죠. 맨발을 하면 좋은 점, 흙에 대한 면역력 좋은 점, 그다음에 우리가 지구와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우리 생태 교육도 같이 하면서 맨발 교육을 시키면 아이들이요 정말로 해봐요. 해보고 또 부모님들을 가르쳐요. 오늘 배워보니까 이렇게 좋더라. 그리고 하니까 아이들이 직접 어른들이 직접 해보면 한번 해보세요. 장쌤하고 정말 해보세요. 해보시면 시원하거든요. 머리가 시원해지고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아이들이 기분이 좋게 수업에 들어가면 집중력이 좋아지고 학교 생활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 아니 엄마가 또 말릴 수도 있잖아요. 야 흙 그거 거기에 세균도 많아. 신발 신어. 막 이런 엄마는 그렇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해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엄마 괜찮아요. 흙에는 면역력이 많아서 우리 건강을 더 좋게 해요. 아이들이 또 거꾸로 어머니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나중에 아이들 데리고 같이 손잡고 걷고 할머니까지 온 가족이 걷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진짜 열풍 광풍이라는 게 제 주변의 가족들도 지금 병원에서 진료실 대기하는 중에 어떤 분에게 맨발 걷기 전도 당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또 그걸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희 가족이. 근데 선생님 학교에는 지금 아이들이 아침 일찍 그 맨발 걷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아이들의 변화가 눈에 보입니까? 그냥 뭐 기분이 좋아져 이런 정도 말고. 실제로 많이 보이죠. 그저께 우리 정기 모임을 했는데 거기도 우리 학생이 한 명이 3학년인 한 300일 됐을 거예요. 300일쯤 됐는데 아토피가 다 났다. 그리고 동생도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진 1학년 동생도 집중력이 너무 좋아지고 선생님께 칭찬을 받는다. 그리고 아이들 감기 환자가 또 많이 줄었죠. 감기 환자가 많이 들어오고 체득을 해요, 아이들도. 아토피가 나왔다고 하면 신체적으로도 좋아지는데 집중력이 좋아진다면 정신도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대단한데요. 그리고 뭐 합창단 활동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우리 전국에 아마 유일무이할 거예요. 다품 맨발 합창단이라고 다품 맨발 합창단이라고 제가 명명을 하는데
대구 교육이 다품 교육이에요. 우리 대구 교육이. 그래서 다품자. 어떤 아이들도 다품 고등 공동체 나오네요. 우리 다품 맨발 합창단. 아, 맨발로 노래하는 거예요? 네네. 지휘하는 저도 지금 맨발입니다. 지휘자도 맨발이고 네. 노래 부르는 친구들도 다 맨발이에요. 어머나. 정말 전국 유일이겠습니다. 네. 맨발도 하고 노래도 하고. 네. 그럼 혹시 연습할 때도 맨발로 하나요? 연습할 때는 이제 운동장에서 할 때는 맨발로 합니다. 걸으면서 하시나요? 밟으면서. 흙을 네네. 밟으면서. 네, 지난번에 교감 선생님 방송 이후에 또 신문 기사도 많이 났었어요. 맨발 걷기 열풍. 네, 예. 신문기사도 나오고 또 예. 다른 방송도 또 이제 제가 나가고 했는데 그리고 맨발 걷기 네. 길도 더 많이 조성되고 많이 있다는 조성되었죠.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죠. 네, 대구 경북에도 지금 이미 뭐 우리 대구에만 해도 지금 지회가 한 20개 지회가 돼요. 맨발학교 지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 뭐지? 우리 학교 방송 네. 또 통해서도 또 많이 안내가 되고 있고 학생들이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 맨발 걷기가 정말 장점이 많은데요.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될 분들도 있죠. 네, 조심해야 될 분도 있죠. 특히 이제 당뇨 가지신 분들은 발에 상처가 나면 안 되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들은 아니어도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돌멩이가 있는지, 그다음에 또 황토 같은 데는 미끄럽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산길을 갈 때는 낙엽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산길을 갈 때도 앞을 전방 주시를 잘 하시고 가셔라. 낙엽이 네네. 미끄럽구나. 네네.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집 근처에 반려견이랑 오봉산이라는 데가 있어서 네. 가보거든요. 그러면 맨발로 걸으신 분들이 꽤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몇 번씩 걸어봤는데 좋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올라갔다가 맨발 한번 벗어봤거든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운동화 신고 걸었는데 혹시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맨발 걷기 괜찮을까요? 겨울 맨발 걷기 효과는 사실 상당히 높거든요. 아, 보통 그래요? 이제 평상 때보다 높지만은 이제 일반인들이 하기가 두려움이 많죠. 추우니까. 추운데 이제 그런 이제 초보자들한테는 가급적 따뜻한 낮에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옷을 정말로 많이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리고 자기 몸에 맞게 해야 됩니다. 좋다고 무조건 또 장시간을 또 하면 안 되고 겨울 맨발에서 주의할 점은 발이 찹잖아요. 바깥에서 걸으시고 그럴 때 들어오셔가지고는 따뜻한 물에 하면 안 되고 찬물에 발을 씻고 그다음에 몸이 이제 적응을 했을 때 그다음에는 족욕을 하시거나 반신욕을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오, 중요한 부분이다. 왜 그 뭐 두한족열 네. 있죠. 네. 그리고 개는 입만 따뜻하면 자고 사람은 발만 따뜻하면 잠이 온다 그랬거든요. 네. 그 정도로 발은 따뜻해야 된다는데 네. 한겨울에 이렇게 찬 기운에 그 찬 바닥을 디디면서 하는 그 좋을까요? 몸에는 이제 우리가 계속 따뜻한 발은 따뜻하게 하지만은 평상시에 한 번씩 차게 들어오면 발을 차게 하면 몸 속에 이 수성화강이라고 하죠. 뜨거운 기운을 다 발로 내리고, 뜨거운 기운을 우리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머리가 뜨끈뜨끈하잖아요. 그렇죠, 열나죠, 막. 배와 손발은 차잖아요. 이것이 이제 수성화강이 잘 안 되는 그런 건강 원리거든요. 그래서 맨발을 하게 되면은 뜨거운 열은 다 발로 내리고, 또 발은 또 시원하게 해서 수성화강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겨울 맨발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발이 따뜻해야 되면은 이 몸에 있는 열을 발 쪽으로 좀 내려가게끔 하는 작업, 체조 같은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예, 그런 체조가 있는데요. 네.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해볼까요? 네. 자, 어떻게 저도 하냐면 꼭 배울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손을 꺾어요. 손을 꺾고 목을 이렇게 뒤로 합니다. 목을 완전히 젖히시고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90도 꺾습니다.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꺾습니다. 이렇게 꺾으면 엉덩이 뒤로 쭉 빼고 저 지금 90도 됐죠? 허리에 하고 그죠? 허벅지하고 하고 손은 또 90도로 꺾어야 돼요. 그래서 큰 고개도 들고 이 상태에서 큰 호흡을 심호흡을 한 3번 정도 합니다. 이게 명상을 하면서 자기 내면과 지금 소통을 하는 지금 단계거든요. 그래서 배꼽 밑에 단전에 따뜻한 기운을 모은다. 내 몸의 모든 열기를 모은다 생각하시고 심호흡을 크게 3번 하고 몸에 기운을 쫙 뻗치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됐으면 아주 천천히 조금씩 손을
아래로 내립니다. 몸에 힘을 풀고요. 엉덩이도 힘을 풀고요. 고개도 천천히 숙입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단전에 모여있던 열들이 내 발로 다 내려간다.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발이 따뜻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게 핵심인가 봐요. 그리고 끝에 이제 단전에 손을 이렇게 모으고 호흡을 고릅니다. 이것을 몇 번 이제 반복을 하다 보면 몸에 있던 찬 기운들이 발로 다 따뜻한 기운들이 발로 다 내려가서 한 20-30분만 해보면 발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신 분들은 느낌이 뭔가가 이게 네네.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뭔가 약간 뭔가 기운이 느껴져요. 기운이 있어요. 잠시 했는데도 느끼셨네요. 뭔가가. 네, 이렇게 하면 발이 따뜻해져요. 제대로 봐요. 예, 예. 그게 겨울뱀 맨발의 묘미입니다. 맨발 걷기 전도사님의 말씀이 워낙 이렇게 잘하셔가지고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나도 한번 꼭 해봐야지라고 동기부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임민식 선생님, 올 한 해도 학교 폭력 없는 학교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격중학교의 한 1년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네, 올해도 다양한 활동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월별로 또 활동을 좀 계획해서 좀 추진했고, 원래 이제 힐링 소통 데이를 운영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역 연계형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 그리고 또 이모티콘도 원래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이모티콘이 지금 산격중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돼 있고요. 그리고 딴 거보다 원래는 조금 특별하게 또 연예인 아웃사이더와 전문복 씨께서 오셔서 아이들 위해서 또 본인의 이야기를 좀 해주셨어요. 저 학교 폭력에 이제 고통받았던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이들하고 소통의 시간 또 가졌고, 무엇보다 올해도 뮤지컬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런 다양한 노력 덕분에 학교 폭력 없는 학교가 유지된 거지 결코 우리 임문식 선생님이 무서워서 학교 폭력이 없었던 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지역 뉴스를 통해서 선생님 자주 뵀어요.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근데 보면서 항상 뮤지컬과 함께 출연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반창고 맞죠? 맞습니다. 올해는 어떤 무대를 만들었나요? 원래는 조금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다시 만난 너라는 작품으로 초등학교 때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 중학교 올라와서 피해 학생이 되면서 그 피해 아이의 고통을 몸소 이렇게 체험하면서 그 아이에게 다시 다가가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았는데 연출이 좋았어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막 장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재밌어했고 원래는 4번이나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도 대구시 교육연수원에서 마지막 공연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응이 뜨거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상격중학교 학생들이 무대에서 선보인 뮤지컬 영상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아니 왜 그래? 도대체 왜 싸우는 거야? 아니 지연아,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너 괴롭히지 말라는데 미쳐서 대꾸하잖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지 뭐. 내가 언제 그런 부탁한 적 있니? 야,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나온 친구들이 있나요? 예. 다 저기 있습니다. 저기 지금 주인공을 하고 있는 하라하고 지우 모습입니다. 저번에 나왔던 하라. 맞네요. 기억이 나네요. 하라가 이번에 가해자였고 피해자의 경험을 같이 했었어요. 후회된다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우리 학교 얼굴 저희 준이도 화면을 보니까 좀 보고 싶네요, 친구들. 이제 좀 제법 그러니까요. 프로의 프로다운 좀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부모님들이 막 울먹거릴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고 하던데요. 네, 원래 아이들이 공연하고 나서 또한 자존감이 또 많이 올라왔고 딴 거보다 아침마당 출연하고 나서 아이들이 조금 자세가 좀 달라졌어요. 특히 준이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좀 많이 좋아해 주셨고 다른 것보다 지역의 어른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도움을 주셨어요. 여기 우리 장쌤 또 약속을 하셨는데 간식을 또 아이들한테 맛있는 간식을 또 보내주시고 또 동네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동네 갈비탕 집 사장님이 방송을 보시고 공연 앞두고 내 갈비탕을 애들한테 한 그릇 대접하고 싶다. 예, 그래서 갈비탕도 맛있게 먹고 공연을. 아니 윤정 씨 그냥 지나가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약속을 지키셨군요. 방송에서 괜히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혹시 윤정 씨가 보낸 건가요? 네네, 제가 보낸 거였어요. 아유, 부끄럽네요, 진짜. 저거도 보내주죠. 여기가 이제 갈비탕. 갈비탕. 우와.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아침마당의 영향력을 한번 느껴보는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입니다. 부끄러워. 갑자기. 주위 분들 저렇게 응원해 주시면 선생님도 더욱 힘이 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제가 장 선생님한테 아직까지 인사를 못 드렸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잘했네요. 저희 처음 시작할 때 공연 이제 무대 원래 연습 처음 시작할 때 간식 보내주시고 공연 올라가기 전에도 또 아이들한테 또 간식을 또 보내주셔서 네, 맛있게 또 먹고. 이 자리를 얘기 좀 빌려. 하지. 그리고 또 보낼 때 조금 넉넉하게 해서 아침마당 팀에도 좀 보내고. 제가 생각이 짧았네. 예, 2월 14일 날 한 번 더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이 자리를 빌려서 그 고마우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선생님. 예. 먼저 아이들의 이런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는 어른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방송을 보고 우리 아이들한테 맛있는 갈비탕을 주신 우리 박준부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이제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십니다. 또 올해는 예산을 1,000만 원을 받았어요, 구청에서. 그래서 아이들 활동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즐겁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생님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의 응원과 관심 또 실질적인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상경중학교가 학교 폭력 없는 멋진 학교로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었는데요. 아마 상경중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학교에서 많이 자문을 구했을 것 같아요. 예, 원래는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제 대구만이 아니라 경기도, 경남 다양한 곳에서 전화가 많이 와서 공감 프로젝트 여기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아이들 관계 맺기 활동하는 게 있는데 질문을 통해서 취향과 성향을 알아보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소개를 했었는데 그거를 보시고는 연락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활동을 일단 또 가르쳐 드리기도 했고 제가 직접 원래는 11개 학교에 대구 11개 학교에 가서 출강을 하셨나요? 애들하고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내년에는 대구 서부교육지원청 중심으로 모든 학교, 중학교 모든 학교 30군데에서 이 활동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큰 성과다. 임미식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제 내년에도 우리 반창고 동아리 회원 이제 또 모집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내년에도 모집해야 되는데 제가 아쉽게도 내년에 학교를 또 옮겨야 될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럼 지금 상격중학교에서 이번이 마지막 학기인 거예요? 네, 이번이 마지막 학기고 너무 아쉬워하겠다. 아이들이 또 많이 아쉬워하고 있어요. 아쉬워서 이거 어떻게 헤어지십니까? 이거. 아니 계속 이어가야죠, 반창고는. 아마 제가 없어도 상격중학교 근단 반창고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새로운 학교에서 또 새로운 아이들과 또 새로운 반창고를 만들어서 또 활동할 예정입니다. 상경중학교에는 얼마나 계셨던 거죠? 11년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얘기도 조금 심리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가장 좀 상처받는 게 가정에서도 사실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학교 폭력이 큰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사실은 학교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 폭력이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좀 학교 폭력이 없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전문가로서 이제는. 매번 나와서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게 학교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예방인 것 같아요. 저희가 어디 아프면 독감이 요새 한참 유행인데 독감 전에 독감 예방 주사를 맞듯이 학교에서 월별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많이 한다면 작년보다 더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아이들이 조금 주도해야지만 이러한 문화가 많이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맞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우리 부모님이나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단순히
이제 사안으로만 처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 성장해 나가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미완성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관계 회복에 조금 집중해서 사안을 처리해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이 사안이 끝나고 나서 서로가 다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야지만 아마 학교 폭력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산격중학교를 곧 떠나실 우리 선생님, 떠나기 전에 10여 년 동안 이렇게 머물렀던 산격중학교 학생과 또 학부모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산격중학교에서 11년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다른 것보다 선생님이 없더라도 산격중학교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서 늘 앞장서는 최고의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친구들 모두 사랑합니다. 네, 세월호 학교에서도 더욱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2, 제3의 네. 멋진 학교들이 탄생할 거니까 뭐 저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예.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옆에 계신 두 분께서 엄마다 보니까 학교 얘기에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계시더라고요. 엄마라는 위대한 경력을 갖고 지금은 엄마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두 분의 이야기도 너무 궁금한데 일단 방송 나간 후에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이영은 씨부터. 네. 제가 아까 전에도 영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아침마당의 영향력이 그야말로 어땠어요? 몸소 느꼈어요. 광풍이었나요? 네, 목욕탕에서도 네. 이렇게 질문을 받고 어머나. 네, 목욕탕에서도 만나고 제가 이제 의류 매장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께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어. 어떻게 그래? 그리고 또 되게 뿌듯했던 거는 그래도 조금 경력 단절이라는 그런 뭐 마음 아픔 혹은 또 자존감이 낮은 주위에 엄마들이 조금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뿌듯했고요. 여전히 저는 이제 의류계통에 이제 매장 일을 하고 학교가 이제 저희 대학원이 지난주에 이제 시험을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방학이 시작이 되었어요. 네, 방학이 시작되었고 지금 제가 예비초등 엄마 마음서전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활발히 강의를 진행 중이고 네, 또 집필을 이제 또 얼마 전까지 했었어요. 박지연 작가님은 방송 이후에 어떠셨어요? 저는 방송 나가고 난 뒤에 여기저기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뭐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뭐 엄마 친구분들 이렇게 연락이 오셨는데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야, 방송은 네가 나갔는데 왜 내가 하루 종일 축하한다고 메시지를 받냐고. 그래서 내가 방송 하나 나오는 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하구나.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되게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가 중학교 때 친구 어머님이 카톡이 오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장하다, 금이 환영했다. 그래서 한참 웃었습니다. 예. 혹시 주변 분들 중에 방송 좀 많이 해라고 이렇게 독려하신 분 없었어요? 그런 분들은 없었어요. 만들어봐야 되겠어요. 아침마당 대구가요 대표적인 효 방송입니다. 아침마당 대구 나오면 부모님들이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고요. 아마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주변 반응도 그렇고 가족들도 좀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딜 가거나 시내를 가면 저희 엄마 이렇게 아침마당 나왔어요.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네, 그럼 이제 어른들이 반응이 너무 리액션이 좋으니까. 네, 저희 예나 예준이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 부모님도 박지연 작가님 마찬가지로 너무 뿌듯해하셨고 이제 딸이 또 힘들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좀 짠한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셨고 저희 어머님, 아버님, 시부모님들이 이제 너무 많은 단톡방에 영상을 띄우셔가지고 예, 아시는 지인분은 나 영상 5번 봤다고 자기 거 봤다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특히나 이제 신랑 같은 경우 남편이 그때 제가 그 가사 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이제 제가 대략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와서 굉장히 인정을 해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나 이런 와이프랑 살고 또 가사 분담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그때 조금 억지로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기분 좋게 네, 아이들도 이제 기분 좋게 이렇게 케어를 하는 모습에
너무 뿌듯했고 너무 좋았어요. 아빠가 성장을 했네요. 네, 우리 아빠가 그래서 달라졌어요. 이제 우리 아빠가 신랑이. 달라진 한 10년이 걸릴 것이다 했는데 그게 조금 더 빨라질 것 같다라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함께 방송 출연하셨던 이혜진 씨는 우리 같이 못 나오셨네요. 혜진 작가님은 원주로 이사를 갔어요. 남편분 회사 따라서 이사를 갔고 그렇지만 또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시고 있어요. 그때 아침마당 출연하고 난 뒤에 구미의 어떤 기관에서 연락이 와서 특강도 나가고 또 바쁘게 살고 있고 또 지금 최근에 개인 저서도 집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들 정말 열심히 사십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바쁜 가운데 어떻게 또 책을 쓰셨어요? 네. 엄마 한잔하고 올게. 네, 엄마 한잔하고 올게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요. 저희가 그 선생님으로 만났어요. 같은 작가 같이 쓰신 공저를 한 3년 정도 서로 존대하면서 선생님 하다가 그 한 번의 운명적인 술자리로 잦은 만남이 이어졌는데요. 저희가 술을 마시고 또 나와서 차도 마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건설적이고 또 이렇게 우리처럼 슬기롭게 술을 마시면 괜찮겠다.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술자리에서 이렇게 술 마신 거 책으로 한번 써보자. 이렇게 우리가 술자리에서 나눴던 대화들, 에피소드들, 또 각자의 성장 이야기를 솔직하게 한번 담아내면 누구라도 혹시나 독자님 중에서 영향을 받고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집필을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한 잔은 커피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술 한 잔이었어요. 세 분이 자주 마시나 봐요. 한 잔을 자주 하시나 봐요. 저희 4명이 함께 집필을 했는데 좀 자주 만나는 편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강의나든지 이제 집필 일적인 부분에서도 만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항상 뭔가를 뿌듯하게 해냈을 때 우리 이제 끝났으니까 한잔 할래? 뭐 이렇게. 네네네. 그런 저희랑은 좀 다르네요. 저도 한 잔은 했는데 학모들이랑 그 친구 엄마들이랑 이제 딸 친구 엄마들이랑 한 잔을 하면 주로 얘기가 학교 공부 얘기 아니면 스트레스 막 이런 푸는 이야기들인데 이분들은 한 잔의 주제가 다른가 봐요? 저희는 다 비슷한 아이들을 이제 나이대 아이들을 키우는데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서 아이 이야기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로서의 만남이 아닌 나 스스로 나라는 사람으로 한 명씩 이야기를 본인의 꿈 이야기, 성장 이야기, 나 뭐 하고 싶어.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또 서로의 꿈을 너무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함께 도와가면서 주로 본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박지연 작가님은 책에 어떤 내용 담으셨어요? 이 책에 한잔하고 올게 비슷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만난 목적이 자기 개발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술자리에 있지만 다른 동네 엄마들 만나는 것보다는 아이들 얘기를 사실 많이 하지 않아요. 아이들 가족 얘기를 많이 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고 또 공부로 만났기 때문에 그 피드백도 많이 주고받거든요. 팩트 폭격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그냥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니까 저도 저희 이야기를 담았고 또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또 술을 좋아하셨거든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술을 마셨던 이야기 그런 것들도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조금 많이 담아냈습니다. 음주 문화에 관한 또 이야기도 담겨 있을 수 있겠다는 점이 신기하네요. 근데 저는 그 제목이 엄마 한잔하고 올게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그 책 내용에 아침마당 출연 에피소드도 담겼을지 그게 가장 궁금한데요. 네, 제가 아침마당 출연하고 나서 영향력을 몸소 느끼고 그런 에피소드들을 이제 제가 또 책에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계속 반응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하세요? 대단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하기도 하면서 내가 정말 더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좋은 영향력을 아침마당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혹시 그 이사장님한테 책 쓰라는 그런 제의 없으셨어요? 왜 병원 이야기도 책으로 낼 만도 한데. 책으로 써 있습니다. 이미 쓰셨어요? 그러면 더 이제 방송 이후에 더 많이 팔렸다든지 그런 건 없었나요?
물론 방송 영향으로 책이 많이 팔리기도 합니다. 정말요? 네. 근데 그 책 인쇄도 저희가 다 자동으로 가해복지공동모금을 기부가 되기 때문에 책은 많이 팔리면 좋습니다. 많이 팔릴수록 좋은 거네요. 그렇죠. 뭐 어느 한 부분 놓치지 않고 사회복지에 힘쓰고 계십니다. 아니 오늘 우리 출연하신 분들은 다 자신의 체험을 책으로 써낼 만한 분들이에요. 맞습니다. 네. 우리 박 작가님은 같이 쓰신 책 말고 또 혼자서 책 쓰셨다면서요? 제가 되게 쓰고 싶었던 책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집에서는 주부잖아요. 엄마이자 뭐 아내이자 그렇지만 제가 또 글도 쓰고 또 글쓰기 코치도 있고 강사활동 활동하면서 집에 있는 주부 같지만 제가 여러 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페르소나를 가지고 책을 써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출연하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써보자. 그래서 글을 썼어요. 페르소나라는 게 그리스 말로는 가면이거든요. 연극 배우들이 그 무대에서 쓰는 가면인데 그 가면을 쓰면서 저도 다양한 페르소나를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담아서 제목이 꿈이 있는 엄마의 7가지 페르소나입니다. 네, 제목이 멋지잖아요. 꿈이 있는 엄마의 7가지. 7가지 페르소나 가면이 한두 개가 있다니. 아니야. 7가지 네. 가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좋아서인가요? 베스트셀러에 바로 올랐다는 진짜요? 소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되게 너무 감사하게도 네. 제가 사실 이번에 2번째 책이라서 지인들에게 말을 잘 안 했어요. 부담스러워 할까 봐.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한 이틀 정도밖에. 그게 어딥니까? 대단한 거지. 네, 그래도 아침마당에 힘을 입어갖고 한 번 더 올라갈까? 이번에 한 3일 정도 좀 가면 좋겠네. 네, 그럼 너무 좋죠. 네, 역주행을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아니 진짜 대단하신 게 주부면서 일도 하고 책을 쓴다는 게 어려운데 벌써 2번째 책을 출간하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경력 단절이 나의 마이너스 요인으로 될 수 있는 분들에겐 좀 힘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주변에서 나 정말 힘이 됐어요. 뭐 위로가 됐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분이 혹시 있었나요? 네. 이번에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연락이 어디서 많이 왔냐면 주변 지인들 예. 그리고 고등학교 동창들 그리고 같이 일했던 승무원들 퇴사하신 승무원도 연락이 예. 많이 와가지고 뭔가 나도 너처럼 생산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예.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든지 책을 읽든지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저랑 같이 공부하고 책 읽는 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막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구나.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사명이라고 막 적어봤어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저처럼 이제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약간 자존감이 떨어진 엄마들을 위해서 예. 도전과 희생 정신을 바탕으로 제가 그분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상한 혼자 막 적으면서 좋은데요? 그걸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제 정말 적은 대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꿈은 이루어지죠. 응원합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지금 하는 일도 많잖아요. 뭐 글도 써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또 술도 한 잔씩 해야 되고. 그럼요. 근데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이게 멀티가 된다고 하잖아요. 남자들은 사실 껌 씹으면서 횡단보도 건너는 것도 힘들다 해요. 근데 이 많은 게 가능한 그 비결이 뭡니까 도대체? 근데 저도 멀티가 안 됐어요. 안 네. 됐고 사실 지금도 멀티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루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오전에 수영을 가거든요. 운동 갔다가 독서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만들다 보니까 루틴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것들을 아침에 다 하고 나면 남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수업 들을 거 있으면 듣고 강의 나갈 거 있으면 나가고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24시간이 있어도 좀 촘촘하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멀티가 되고 또 그렇게 시간을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또 제가 약간 좀 더 뭐 프로답게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저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도 힘들겠다. 맞아. 근데 바쁘면 부부싸움 할 일이 힘들어, 없어. 시간이 없어. 멀티태스킹 하면 또 이영은 씨 아닙니까?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도 이렇게 루틴이 되면 사람이 습관화가 되면 네.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뭘 해야지 하는 저희 새해 굉장히 많은 계획을 세우잖아요. 근데 그 계획을 세울 때 에너지 소비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없이 하나씩
내 몸의 습관화. 그래서 항상 저는 작은 거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책을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너무 막막했거든요. 100페이지 넘는 글을 내가 혼자 어떻게 쓰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냥 하루에 2장씩만 써보자. 하루에 한 편만 써보자. 쌓이고 쌓이는 거가 굉장히 그 복리의 효과가 자기 자신한테 자기 투자를 하고 이렇게 개발을 하는 그 복리의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의지 없이 그냥 조금씩 우리 박지연 작가님처럼 루틴을 만들어서 하나씩 쌓아가다 보니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결혼과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끊긴 분 입장에서는 이 이영은 씨, 박지연 씨가 엄청나게 부러워 보일 것 같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강의를 갔을 때도 저 5년 전에 여기 계신 분이랑 이제 그게 무시라는 게 정말 같은 삶이었다고. 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저는 사실 마음속으로 내가 과연 다시 돈을 벌 수 있을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다시 무엇을 다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고민들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게 독서를 해보자. 조그만 거. 그래서 너무 장황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라는 큰 의지 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딱 한 가지 10분이라도 좋고 5분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씩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씩 하나씩 또 늘어가고 거기에 끈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5년 전엔 정말 나는 그냥 애 키우는 엄마지 내가 뭘 다시 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에 조금씩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지연 씨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제가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몰리고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하니까 주변이 다 작가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을 때 용기가 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환경에 내가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은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변하고 싶으면 환경에 들어가서 영은 작가님이 말했던 것처럼 작게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고 소중한 습관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의 두 분을 만들어낸 건데요. 정말 긍정적인 기운을 이미 벌써 받았는데 이런 분들이 모인 오늘 아침마당 대구 주인공들의 내년 새해 계획과 소망은 무엇일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우리 이윤환 이사장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사실은 지금 제도가 좋은 제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제도들을 한자나 보호자분들이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이 비사용 증후이란 것도 사실은 조금만 아파도 충분히 재활 치료 받고 이런 혜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처음 시행되는 제도여서 이런 것들이 너무 환자분들이 모르는데 알고 나면 그게 다 비용적으로도 부담도 덜고 저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이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제가 연예인은 아니지만 방송국도 아니지만 유튜브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알려가는데 원래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죠. 네, 우리 김은정 교감 선생님. 네, 맨발 걷기는 내가 만나는 모든 자연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내 안에 있는 자연 치유력을 믿고 맨발로 맨 땅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대한민국 맨발학교가 또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학교 문화 그리고 지역 사회 문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민시 선생님. 예, 저는 이제 내년에 박사학위를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박사학위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우리 오늘 나오신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도 책을 써야 되겠다. 내년 책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다른 것보다 새로운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지키는 망대를 만들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또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영은 씨도 내년에 맨발 걷기를 도전하고 네, 그리고 지금처럼 새로운 도전에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씩 발전을 해서 누군가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조금씩 이제 내공을 다지고 또 더 단단하게 저를 만드는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박지연 씨?
저는 지금처럼 하는 루틴 계속 하고요. 기존에 하던 거에 내공을 조금 더 쌓고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 이영은 작가님이랑 경제 부동산 공부도 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세 분? 5분 정말 할 일 많으신데요. 다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럼요. 의심치 않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소식 들려오길 아침마당 대구도 기다리고 응원하겠습니다. 5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말 특집으로 전해드린 아침마당 대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한 해 동안 저희 아침마당 대구를 풍성한 이야기로 채워주신 120여 분의 초대 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시죠. 올 한 해 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24년에도 더 따뜻한 우리 이웃의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당 대구는 새해 첫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